안녕하십니까, 도르아십니까입니다. 앞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는 수소하고 헬리움, 리튬 이 세 원자만 가지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었는데, 이제 더 큰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핵 주변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하나밖에 없었죠. 둘러싼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이것을 전자 껍질이라 합니다. 여기서 Si 규소입니다. 규소가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규소에는 원자 핵에 따른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가 있죠. 오른쪽에는 저마늄 또는 게르마늄이라죠. 원자 핵에서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개를 초과한 것은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들어갑니다.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14개네요. 14개면 원자 번호도 14고, 양성자 개수 14개, 중성자 개수 14개, 전자 개수 14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마늄 같은 경우는 총 3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많은 양의 전자가 전자 껍질로 어떻게 배분되어서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복잡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1S니 2P니 이렇게 되어 있죠. 3D, 4F 이런 거 그냥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여기서 무시하고, 그냥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로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18,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다 채워지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만 가버려도 벌써 합이 얼마입니까? 거의 1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6번째 주기에는 이런 2개까지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원소를 가지고 상상한다면, 어쨌든 이 전자 껍질 첫 번째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18개, 네 번째 32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라늄이라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은 이게 97번인가 그럴 거예요. 97번이라면 전자의 개수가 97개 있다 소리겠죠.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8개, 18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전자 껍질을 다 채운 다음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5번째까지는 개수별로 다 채워진 것 같은데 6번째는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S니 D니 이런 또 독특한 전자 껍질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서 아까는 전자 껍질별로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채워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준 순서가 S, P, D, F, G 이런 규칙을 따라서 채워지는데요. 제일 처음 채워지는 것이 1S라는 곳에 채워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핵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동그란 구 상태인데 이게 1S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형의 전자 껍질이 두 번째 있을 때 이게 2S고, 또 바깥에 이것이 3S겠죠. 이렇게 구형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전자 껍질은 S 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P는 좀 그림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 핵에서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이라 보고 이걸 Z축이라 볼 때, 어떤 축별로 2S인 경우는 두 번째 이렇게 전자 껍질이면 여기에 X, Y, Z 방향으로 이런 방향의 전자 껍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축 쪽으로 2개, Z쪽으로 2개, 그리고 Y쪽으로 2개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2S에는 2개가 들어가고 2P에는 6개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8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D 궤도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있다 보고 채워지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1S 자리에 2개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2S 자리에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P 자리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3S인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껐을 때 이 제일 처음은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여기서 채워지는 게
1이 갔다가 2p 간 다음에 2s를 가고 여기서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 3p를 채우고 4s를 채우고 그 다음에 4p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3d를 먼저 채우고 4p, 5s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지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전자껍질에 첫 번째는 2개 채우고 8개, 18개 뭐 이렇게 채운다 했을 때 자 여기에 2개를 채우고 여기에 2개 채우고 6개 채우고 해서 이제 총 10개 채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껍질까지는 다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3s를 채우고 난 다음에 3p를 채우는데 자 N3에 18개가 다 채우려면 이 3D까지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3P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4S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18개가 다 차기도 전에 네 번째 4S에 채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까 보았던 우라늄 같은 경우 안쪽에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먼저 밖에 것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뭐 다시 이야기하자면 6번째 전자껍질에 보니까 개수가 좀 많이 모자라죠. 여기 5번째에 비해서 6번째가 더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그런 것 때문에 6번째 다 채워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7번째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인 그런 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탁 들어가지고 이 전자를 만약에 충격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자가 바깥으로 톡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원자 핵에 속박되지 않은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전자가 없어져 버리면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 안에 양성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양성자의 플러스 전기가 하나 있고 전자의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이 수소 알갱이는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된 것들을 플러스 전기를 띠든 마이너스 전기를 띠든 그렇게 원자의 입자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 그런 것들을 이온이라 합니다. 이온. 자, 수소가 이온됐으니까 어떤 이온입니까? 수소 이온이죠. 자, 다른 원자 이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는 전자가 이제 T 나간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여기는 이제 염소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염소는 16개의 전자를 가진 그런 원자인데요. 만일에 여기에 이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이거와 같습니다. 전자죠. 이 전자가 플러스가 된다면, 즉 들어온다면 제일 바깥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있었네요. 그럼 16개가 17개네. 어쨌든 간에 이 밖에 7개였는데 이제 플러스 이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자 1개를 받으니까 어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나요? 8개가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 같으면은 자, 이 안에 플러스의 개수는 17개였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의 개수는 총 몇 개 됐습니까? 예, 18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알갱이는 이 전자 1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염소는 Cl이라 표시하고 여기는 전자 1개가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1을 띄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Cl에다가 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1개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온이라 하죠. 이것은 염소 이온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염화 이온이라 부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온이 된 것을 이야기했고 염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온이 된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물질에 따라서는 플러스 이온이 잘 되는 물질들이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잘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건데 118가지 원소들을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주기성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주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1주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가면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저 오른쪽에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1개 들어갈 경우 수소, 2개가 들어가면 헬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리튬은
전자가 한 개 들어가고 벨륨은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서 이게 붕소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세 개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기에는 모두 8개까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채워지죠.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있죠.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은 이게 정기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이 18번 돼 있는 여기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가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는 경우는 뭔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잘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수소하고 그 밑에 있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제일 바깥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나트륨은 제일 바깥의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제일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한 개가 바깥으로 튀 나가버려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튀 나가버리면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튀 나간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전자 껍질이 찬 건지 비어 있는 건지 좀 애매하지만은 리튬을 보죠. 리튬은 여기다 그래 보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원래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는 상태인 건데 마지막 있는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전자 껍질 말고 그 안쪽에 전자 껍질이 결과적으로 꽉 차버린 거잖아요.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뭐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채워진 구조가 되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하나가 튀 나가버리면 그 안에까지는 꽉 차버리니까 이것이 튀 나가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 리튬도 Li 이온은 플러스 1개, 나트륨도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개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이것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마그네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슘이란 것은 나트륨에 비해서 전자가 마지막에 두 개가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에 두 개를 채울 수 있고 8개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있는데 이 세 번째 궤도에도 보면은 두 개가 채워진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비어 있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자 껍질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어 있는 것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채워져 있는 요 두 개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나가버리면 이 전자 껍질은 못 채우지만 그 안쪽 전자 껍질이 8개로 꽉 차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전자가 빠져나가버리면 그러면 플러스가 얼마 남죠? 그래서 Mg는 두 개의 플러스가 남는다 하는 표현으로 마그네슘 이온은 Mg 위에다가 2 플러스를 적습니다. 계속 보면은 K는 K 플러스, CA는 CA2 플러스. 자, 이게 오른쪽 이야기는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에서 헬륨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두 개가 찬 건데 밑에 있는 9번 플로린은 그 다음 자리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차 있고 어찌 보면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유 전자가 여기에 포집되어 가지고 이 바깥을 꽉 채우는 상황이 되겠죠. F 같은 경우는, 플로로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된다면 마이너스 한 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남겠죠. 그래서 이온이 된다면 F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9번하고 17번 이런 자리에는 이 염소도 Cl 마이너스 상태로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그 두 번째 자리 산소는 O2 마이너스, 황은 S2 마이너스. 그럼 이쪽에는 질소 같으면 N3 마이너스 되겠죠. 탄소나 규소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또는 뭐 4 플러스. 이게 왜 4 마이너스 되고 4 플러스 되느냐면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 같죠. 그래서 탄소하고 규소 같은 경우는 대개 뭐 플러스 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탄소 4 플러스, 규소 4 플러스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다시 다른 원자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나트륨 원자고 오른쪽에는 염소 원자입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개수가 봅시다. 총 11개, 그죠? 11번 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 한 개, 이것이 그냥 밖으로 튀 나가버리기가 쉽겠죠?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나트륨은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가 10개니까 결국은 전자가 하나 적어가지고 플러스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 버려 가지고 된 이온은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그냥 다 양이온이 돼요. 그 양이온도 전자 한 개가 모자란 Na 플러스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 염소 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전자 급질과 두 번째 급질까지는 다 차 있는데 세 번째 급질에 보면은 물론 18개가 다 차야 되겠지만은 18개를 다 채우려면은 아까 뭐 S각, P각, D각을 다 채워야 되는데 S각, P각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4주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일 바깥에가 8개까지 채워진다면은 다 채워진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자, 여기에 7개의 전자를 밖으로 그냥 도망 보내가지고 제일 바깥에 전자 껍질을 안정시키는 게 좋을까요? 딴 데서 한 개를 그냥 받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받는 게 쉽겠죠. 어딘가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겠다면은 이거를 포집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L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증가했죠. 그래서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같은 데다가 소금을 녹이면 소금은 나트륨 한 개에다가 염소가 하나 붙어있는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가지고 녹으면서 이거하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바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온들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 뭔가 남겠죠. 남는 것은 다시 이거하고 서로 결합돼 가지고 요 위에 NaCl 소금이 된 겁니다. 이런 소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합해진 것입니다. 합해질 때는 Na 플러스는 전기가 하나고 Cl 마이너스는 전기가 또 하나 마이너스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전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전기적으로 인력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합해지 가지고 결합을 한다 해서 이런 결합을 이온 상태의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질이나 광물에서도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예는 매우 많습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를 이온 결합의 예라고 보면 되는데요. 석회암은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은 이온이 되면 2 플러스입니다. 여기다가 CO3가 합해지는데요. O는 2 마이너스고 C는 4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C 한 개, O 3개니까 C는 4가 플러스가 되고 O는 6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C 4 플러스하고 3개의 O 2 마이너스가 합해지면은 결국은 2개의 마이너스가 남죠. 그래서 CO3는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칼슘은 2 플러스고 CO3는 2 마이너스니까 역시 이온 상태로 서로 결합하겠죠. 그렇게 해서 CaCO3란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광물로 이야기하면은 방해석이고 암석으로 이야기하면 석회암이라든지 대리암의 화학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원자에서 이온이 되는 경우를 앞으로 더 살펴볼 것이지만 간단하게 보았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